네, 반갑습니다. 저는 군포시민신문 김정대 편집인입니다. 오늘은 삼본천 보건 라디오 시민 공론장의 큰 기획의 일환으로 첫 편으로 삼본천 보건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또 여러 시민분들과 그리고 서울대 인본구 환경생태계획연구 센터장님을 모시고 오늘 대담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질의응답도 하면서 우리가 삼본천 복원이 왜 필요한가? 삼본천을 군포에 사시면서도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30년 전에 이미 복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또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이신 우리 임봉구 센터장님과 함께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여기 참석해 주시고 스텝으로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일단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아시는 분은 다 센터장님께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는 걸 알고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여기서 한번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국내 최고의 전문가는 아니고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받은 것 마찬가지로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생태계획연구센터의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또 교수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본이 또 제2의 고향이 아닌 고향이 되어버려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몇몇 분들 때문에 또 삼본 아니라 군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20여 년이 더 된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정착을 하고 산 지는 그렇습니다. 예, 끝나신 겁니까? 네. 아, 끝났으면 이제 끝났다라는 걸. 예. 지금 이제 조금 전에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임봉구 박사님은 이제 어쨌든 지금 사시는 곳이기도 하니까 여기서 삼본천 복개에 대한 복원에 대한 얘기들을 또 이제 앞에 앉아 계시지만 또 우리 자연과 함께 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지난해부터 계속 이렇게 토론도 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 시민들과 함께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작업을 계속 해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신문에서도 같이 이제 보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처음 질문으로 좀 들어가면요, 박사님. 지금 이제 수도권 일기 신도시가 이제 만들어진 지 한 30년 정도 돼가지고. 그렇죠. 요즘 이렇게 신도시 특별법도 나오고 이제 막 이렇게 재개발 또 재건축해야 된다라는 어떤 논란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30년이나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수도권에 있는 일기 신도시들 중에 만들어지면서 여기 이제 삼본천만이 유일하게 복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복개에 대한 복원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이제 또 제기되어 왔었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실 때도 이제 시민들이 이제 그런 염원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이 복개가 복원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또 이게 처음에 왜 복개가 됐는가라는 것도 사실 모르는 사람도 더 많고, 그래서 그런 삼본천 복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나라 신도시가 개발된 것은 유럽의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하면서 수공업이 여러 가지 물레방아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전기의 어떤 생산으로 해서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려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물 문제, 주거 문제, 또 질병 문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도시 미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유럽은 100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것들이 우리는 근대화 운동의 어떤 일환으로 새마을 운동 이런 것으로 해서 서울로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거단지가 만들어지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원도시라고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위성도시가 아닌 서울의 중심으로 해서 위성도시가 아닌 전원도시로 살았습니다. 자급자족이 다 되고 그리고 거기서 생활하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졌었는데 우리는
서울의 그 위성 도시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급조하게 된 겁니다. 일산, 그 평촌, 그다음에 분당, 그다음에 부천, 그리고 중동, 부천 중동. 마지막에 우리 그 3번이 이제 지정이 됐는데 3번이 사실은 평촌도 4만 가구, 3번도 4만 가구, 그 중동도 4만 가구.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넓어요. 넓은데 우리는 이 좁아. 수리산 밑에 이 하다 보니까 좁은 곳에 많은 집을 이제 짓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과밀하게 짓게 되고, 그리고 가용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천을 복개를 하게 되고, 인간의 어떤 생활 환경을 보면은 굉장히 이거는 참 열악하고 조잡하고, 3번에 입주하게 될 사람들의 여러 가지 환경권, 생활권은 무시하고 정말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들이다. 복원의 의미는 크게 저는 이제 30년 동안 지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경제 성장도 하고 뭐 3만 불, 곧 이제 4만 불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환경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질이 바뀌고 이제는 3번천을 복원해야 된다. 국가에서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아니라 3번 시민과 우리나라 생활하는 도시에서, 위성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열망의 결과다. 난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3번천 복원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작년에 3번천 복원 운동을 하면서 약 17번에 걸쳐서 전문가 토론하고, 명칭은 국제 심포지엄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총 18번의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좋은 그 복원의 어떤 좋은 경험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3번천을 복개된 것을 복원을 해야 되는데, 정작 시민들의 바라는 욕구나 열망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이나 정치에서는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더라. 이것을 시민들이 나서서 또 시민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큰 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저도 이제 그 사회운동이나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 참여도 하고 많이 이제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 특히나 여기 3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희생을 많이 하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 같아요. 그분들 때문에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좀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이제 해서 앞으로 3번천은 복원이 됩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재원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날 뿐이지 되는데, 이제는 그 사회운동을 했건 환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은 행복하게 좀 해야 되겠다. 자기 희생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사회운동, 환경운동 없어집니다. 이제는 이제 안 해요. 대학에서 예전에 민주주의 운동, 데모운동을 하듯이 지금은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회운동도 환경운동도 이제 없어질 거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제 그분들이 행복하고 그 마지막 생을 좀 토로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개인적인 의미로 두 번째입니다. 개인적인 의미로 좀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뭐 서구와 다르게, 서구는 되게 그 긴 시간을 두고 이제 그 도시가 설계되고 발전해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너무 압축적으로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신도시가 설계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리산이 있고 그 실제로 이제 그 주거지를 할 수 있는 그 면적 공간이 적다 보니까 그 일단 뭐 이렇게 밀집되고 과밀화되고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3번천이 이제 복개된 측면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복원은 그 제가 이제 개인적 측면을 하셨는데 일단 뭐 복원해야지 된다. 뭐 요렇게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복원을 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후에 계속 얘기를 하면서 복원의 의미는 더 그 말씀을 해 주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뭐 오늘 뭐 이렇게 저희 이제 목적이 어쨌든 그 시민들에게 뭐 3번천 복원의 의미도 전달하고 하는 거니까, 사실 이제 복개가 뭐고 복개의 복원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짧게. 그러니까 복개하고 복개에 대한 또 복원이 뭔가 그 짧게 얘기해 주시죠. 설명해 주시죠. 이 복개 복원이 사실은 한자어입니다. 한자라서
뭐 영어로 하면 더 잘 알아듣겠지만은 그 한자를 하면은 복개는 덮는다. 우리가 3번 신도시를 만들 때 그 3번 천이 있었는 것을 우리가 가용지 때문에 덮어버린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오픈하는 것이 복원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영어로 restoration을 하는 것이 복원이다라는 겁니다. 3번에서 군포시에서 3번천을 열어야, 3번천을 복원을 해야 이것이 도심의 생활력하고 같이 이 생명이 일어난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쉽게 설명하시는 거 맞죠? 알아들으셨죠? 네. 예. 예. 복개를 하면 왜 나쁜가를 한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으십시오. 아니, 금방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살리면 됩니다. 그 복개를 하게 되면은 수질이 아주 나빠집니다. 왜냐면은 물도 이 햇빛을 받아야 이것이 그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생물도 살고 그렇게 하는데, 이 덮어버리면은 덮는 입구에서 들어간 물이 나오는 물을 보면은 4급수, 5급수가 되는 거예요. 4급수 정도는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마지막 물. 우리가 1급수를 먹고 2급수는 이제 정제를 해서 좀 먹고 이러는데 그 정도도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생물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니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더 안 좋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흐르는 물을 보면 물은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섭지를 많이 조성을 하고 하는 것이 물은 생명이라는데 그 생명이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물 수질도 나빠지고 생명도 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복개된 그 3번천 밑을 이제 또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신 이근수 대표님께서 들어가셨어요. 안 좋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다음번에 다음 차 때 이제 그 이근수 대표님 출연하셔서 할 거니까 그때 또 한번 제가 좀 그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사실 이게 이제 3번천 복원이 이제 어쨌든 염원이었는데 그 22년도 그 12월 달에 그 환경부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의 일환으로 3번천에 1,900억 원이 그죠? 지원되는 게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정부 50%, 지역 50%인데 지역도 이제 경기도하고 군포가 나눠가지고 경기도 30%, 제가 군포 20%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1,900억 원이 10년 동안 쭉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원에 대해서는 여러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사실 이제까지 해왔던 여러 복원에 이제 하천의 복원에 대한 방향들이 있었는데, 그 군포시 그 시민들이 그 염원했던 3번천 복원의 그 방향과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지금 이번 사업 결정의 의미를 그 더하기 위해서 이 3번천 복원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 좋은 건지 그 전문가로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번천이 좀 전에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또 환경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천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런 것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정부에서 관리하고 하는 것은 국가하천. 그래서 이제 경기도, 그다음에 군포시, 지방에서 그 관리하고 하는 것은 지방하천이라 그러는데 3번천은 지방하천이에요. 국가에서 지금 지원해 준다는 그런 게거든요. 이게 최초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그 우리나라 그 수자원공사, 하천에 물을 관리하는 데는 그 수자원공사, 국토부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작년 2022년 말, 2023년 1월부터 물 분야도 환경부에서 관리하게 돼 있어요.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 그래서 수해가 난다든지 뭐 물을 수질을 개선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도 이제는 환경부에서 한다. 환경부에서 야심차게 요것을 했습니다. 지방하천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네 개 정도로 했어요. 그 인천에 하나, 그 다음에 그 일산에 하나, 그 다음에 울산에 하나, 그 다음에 군포에 하나. 이것을 지방하천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관리가 아니라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50% 국비, 지방비, 도비, 지방비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지방하천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냐면은 수해가 많이 나는 지역들,
또 도심을 지나면서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여러 가지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들, 이런 어떤 지역들은 국가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가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그 개발 사업으로 또 들어갔을 때 이런 것도 있었는데 3번천은 환경부 통합하천 사업. 통합하천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물도 관리를 하면서 하천을 개선해서 좀 살기 좋게 이렇게 하는, 이용하기 좋게 하는 것을 이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요거는 방법 크게 한 3가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통합하천. 왜냐면은 3번천은 주변에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물도 관리를 하고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 이제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3번천이 이항 복원하는 것은 생물들이 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생물들이 살게 하고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통합적 생태형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3번 시민, 군포 시민의 참여해서 관심을 갖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되고, 마지막에 관리까지 하는 이런 형태로 돼야 이 3번천 복원이 큰 의미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